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시리즈는요, 어두운 곳에서 사진 잘 찍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운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밤, 저녁 산책길, 폐가, 이런데. 근데 어둡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내, 결혼식장, 카페,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등등등.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요, 빛의 양이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밝지 않은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니, 실내가 왜 빛이 적어요? 내 방은 불 켜면 밝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사진의 메타 정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제 작업실인데요. 제 작업실은 꽤나 밝은 LED 등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꽤나 밝은 LED 등임에도 불구하고 메타 정보가 이래요. 상당히 어두움 조건이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밝은 렌즈를 썼기 때문에, 조리개 1.4짜리 렌즈를 1.4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번들 렌즈라던가 요런 렌즈라면 조리개가 한 4 이상 갔겠죠. 그러면은 저는 1.4에서도 이 정도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렌즈를 썼을 때, 혹은 제가 다른 렌즈를 썼을 때 조리개가 5나 6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쭉쭉쭉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둡기 때문에 이게 사진을 찍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실내가 우리 기준에서는 밝지만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는 전혀 밝은 편이 아니에요. 자, 사진이라는 게 빛을 다루는 예술이자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다는 거는 사진을 찍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어두운 곳은 빛이 적은 곳이고요, 빛이 적은 곳은 사진 찍기가 힘든 곳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적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요거 한번 봐봐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사진이 어둡게 찍히게 되겠죠. 어두운 사진을 찍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설정이 문제니까 이거는 패스. 생기는 문제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흔들리는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사진. 그쵸?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빛이 부족한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 흔들린 사진. 빛을 확보하지 못해서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동안에 움직여져서 내가 움직였던, 아니면은 피사체가 움직였던,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이게 160분의 1초예요. 요 정도 셔터 스피드가 찰칵이죠? 근데 빛이 정말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10분의 1초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찰칵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내가 움직이든 피사체가 움직이든 무언가 움직여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들린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쵸?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이 모자르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으로 찍을 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디 있냐면은, 저녁에 이제 자동차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에서 찍어주는 화질들. 자글자글하죠. 노이즈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빛이 적은 곳에서는.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카메라 설정을 밝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밝은 사진을 찍게 조리개 낮춘다던가. 두 번째는요, 빛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쓰는 조명을 쓰는 거죠. 빛을 만들어 버리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좀 힘들어. 그러면 삼각대를 쓰는 거예요. 왜? 삼각대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셔터 스피드가 길어져서 생기는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순서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연사를 무지막지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10장 찍다 보면은 한 장 정도는 안 흔들린 사진이 건져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설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조명을 사용하고요, 이것도 안 되면 삼각대를 쓰고요, 그리고 흔들릴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연사로 많이 찍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해결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나 이제 흔들리는 사진 안 찍고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말처럼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 설정에 관한 건데요. 사진을 밝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조리개는 낮추고, 개방하고, 그 다음에 ISO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잡으면 되죠. 요 세 개만 맞추면 어두운 데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방법이 가장 어두운 데서 찍기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밝은 단레즈도 쓰는 거고. 그래서 카메라 세팅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뭐 다른 방법 쓸 거 없이 좋겠죠. 편하니까.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떤 한계가 되냐면은요. 뭐 어둡다고 조리개를 너무 열어버렸어요. 막 1.4까지 이게 내려버렸어. 그러면은 실내에서 사람 얼굴을 찍는데 눈에 초점을 맞으면 코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배경 같은 거 뭐 다 날려야 되고요. 그래서 1대1로 인물 찍기에는 좋지만 오히려 조리개를 너무 낮춰서 배경이 너무 날아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다 개방이다 보면은 화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ISO 높게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이즈를 커버를 칠 수 있는가. 요즘 카메라들 뭐 기본으로 한 5만대까지는 ISO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올리면은 진짜 실내에서 웬만한 렌즈 가지고는 그 흔들리는 사진은 안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냐면 흔들리진 않았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을 찍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거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길게 찍으면 이렇게 신형 사진이 다시 나오게 되는,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카메라 세팅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 두 번째, 이제 빛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명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제약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배경까지 뭐 조명을 다 밝게 하긴 무슨 방송용 이따만한 큰 조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 힘들겠죠. 그리고 조명을 쓰게 되면은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지금 이쁘네, 근데 사진 찍기 좀 힘드니까 조명을 써볼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사진과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명을 쓴다고 하셔도 카페 이런 데서 내가 이쁜 사진 찍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주면서 조명을 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조명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게 하는 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명을 잘 쓰지 못하시면은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엉망인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얼굴 하얗게 뜨고 막 이런 사진 나와요. 그래서 조명은 뭐 바운스로 치면 좋긴 하지만 바운스로 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내가 어느 정도 사진을 찍겠다라고 마음먹은 공간이 아니면 좀 쓰기 힘들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삼각대. 삼각대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셔터 스피드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초건, 20초건, 30초건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피사체가 안 움직인다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피사체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카페에 놀러 갔어요. 이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찍는데 어두워. 그래서 이제 삼각대 대신으로 해가지고 야 기다려봐. 그래서 여긴 너무 어둡다. 이쁘게 찍어줄게 하고서 3초 동안 찍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피사체도 3초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결혼식장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결혼식장은 조명이 너무 아니야. 너무 어두워. 그러면은 이제 신랑 신부한테 죄송한데 제가 찍을 때는 말씀드릴게 한 1초씩만 가만히 있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제약이 조금 많아요, 삼각대는. 그래서 야경이나 풍경 같은 거 뭐 이런 거 찍을 때는 삼각대가 정말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쵸? 야경 찍을 때는 오히려 삼각대가 있어야지 되지만, 하지만 이것도 어두운 데서 찍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서는 좀 제약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 연사로 찍는다. 요거는 제가 어두운 곳에서 찍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연사로 찍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요, 한 장면을 한 10장 찍으세요. 찍다 보면은 한두 장은 초점이 제대로 맞고 흔들리지 않은 사진이 걸려요. 이걸 노리기 위해서 찍는 건데, 이제 불편한 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자, 메모리를 큰 거 사야 돼요. 그리고 사진 정리할 게 많아져요. 한 장이면 끝날 사진을 10장 중에서 한 장 골라야 돼요. 그리고 흔들렸나 안 흔들렸나 확대해서 보는 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귀찮아요. 한 7, 8장 중에서 한 장이고 확대해서 보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4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조명도 잘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카메라도 잘 만져야 되고 렌즈도 많이 들고 다녀야 되죠. 뭐 1.4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은
뭐 30mm, 50mm, 80mm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죠. 잘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자동 모드로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100% 후레쉬 나와서 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고요. 단순한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카메라 세팅은 조리겐 어느 정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데서 찍는 사진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불꽃놀이, 뭐 야경, 아니면은 실내 어두운 데서 찍는 거,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행사, 뭐 일루미네이션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사진 찍는 팁 같은 거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지만 파지법, 카메라 잡는 자세만 고쳐도 여러분들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